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민들 또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감 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취약계층에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떨지도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국민 다 준다. 그건 쭈쇼. 우리나라 예산이 문제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잖아요. 더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쉽지 않나. 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거기서 걷어들인 세수를 활용해서 사실은 뭐 더 많이 정부가 난방 지원을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횡재세를 반대하겠다라고 또 나섰습니다. 도대체 횡재세가 뭐길래 들어보시죠.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30조 추경, 그런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이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횡재세도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죠. 그렇지만 부자들 막 깎아주고 지금 횡재세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횡재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코로나19가 지나갔고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기업에서 이런 세금을 좀 더 환원하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대한민국 금리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은행은 원래 얻어들이던 수익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얻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종의 횡재다. 그래서 이 횡재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서민들께 돌려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정유업계의 뭐 기름값이나 이렇게 가스비 값이 오르면 정유업계들이 굉장히 이익이 커지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횡재했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자, 더 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돌려줄 수 있게끔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제 횡재세의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한 횡재 세금을 잔뜩 물려갖고 그 돈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난방비 문제라든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횡재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장동이고 우리가 횡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간 천문학적인 횡재 아닙니까? 그럼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간 천문학적 횡재를 누가 설계했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장동 설계했던 사람이 얘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받은 횡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죠. 근데 대장동 횡재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대장동 횡재에 대한 답을 안 내놓고 그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횡재해서 가져가는 거는 어떡하라고? 여기에 대한 경제의 기본 논리를 갖고 이때 저때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횡재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대장동 얘기 빼고 천하람 변호사님, 그러면 대장동 얘기 빼고 횡재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여당일 때도 이게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위기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특수를 본 업종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뭐 전자상거래 업종이라든지 배달 업종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럼 문재인 정부 횡재세 걷었습니까? 사실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쉽지 않느냐 하면은요. 사업하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법인세가 예를 들면 24%로 정해져 있어. 그걸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때 사업 여건이 잘 맞아가지고 큰 돈을 벌면 언제든지 여기서 추가로 뭘 더 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는 국가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잘 얘기했지만 횡재세를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면 논리 일관되려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왜 횡재는 걷어가고 안 좋은 거는 다 뭐 무관심하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횡재세가 그렇게 쉽게 가능했다면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할 때 국가 채무 600조였는데 왜 1000조로 마무리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란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것이 건강하다. 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부시장을 하셨던 김용주 의원님, 행정을 또 해보셨던 입장에서 봤을 때 횡재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법인세라든지 부자감세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금융기관처럼 금리가 뭐 미국 달러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말하자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는 것 그런 것도 아이디어로서 정부가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가 쌀 때 가스를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세금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가 한전 가스공사 적자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민주당도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